IDO를 했을 때 0.1달러 정도로 바라봅니다. 시장 상황이 괜찮을 때 상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안녕 언니 오빠들, 이번에는 7월 1일에 있었던 더마레스 제2회 타운홀 미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해. 타운홀 미팅은 홀더들과 운영진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AMA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지난번 6월에 있었던 1회 타운홀 미팅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의 카드 영상을 확인해주면 돼. 그리고 더마레스는 무료 채굴 앱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언니 오빠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첨부해줘. 그럼 바로 2회 타운홀 미팅을 들어보자. 뉴욕에서 열린 NFT NIC에 다녀오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국내외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NFT란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인지, 비즈니스에서 마케팅 전략, 아트와 서비스 측면의 NFT 등의 다양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블리자드, EA처럼 전통적인 미국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도 P2E 게임을 만들겠다, 혹은 NFT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커뮤니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커뮤니티 유저분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서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한국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은 다오여야 한다, 시스템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회사나 NFT를 사업화하는 것에서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자면 회사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줄까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커뮤니티의 주인들은 여러분들처럼 목적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입니다.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유저들이 주도하고 회사 측에 제안을 하거나 공지를 띄워달라고 하거나 소그룹이 형성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자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의 IP를 어떻게 살려볼까? 각자의 NFT는 어떻게 살려볼까? 프랜차이즈화 시켜볼까? 등과 같이 어떻게 계속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건강한 커뮤니티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팩구매나 NFT 관련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NFT의 민팅 형태도 다르고 여러 체인을 접하다 보면 지갑 생성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팩구매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기에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유저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인 NFT와 팻 NFT를 민팅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NFT 민팅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종류로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확정인 부분은 없지만 생각은 있습니다. 최근에 두들과 두들 버전2에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화성인 NFT를 기획할 때 버전2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민팅을 하게 된다면 브리지 플랫폼과 관련한 밈 NFT가 될 것 같습니다. 이 NFT는 에어드랍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혹은 행사를 기념으로 해서 민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고 목표하시는 MRST 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시나요? MRST를 시뮬레이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IDO를 했을 때 0.1달러 정도로 바라봅니다. 시장 상황이 괜찮을 때 상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목표 가격이 1,000원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가격은 생각보다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몇 억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프로젝트 가치, 회사 가치, 시장 가치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스팀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NFT 커뮤니티는 사실 덕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덕질을 반기진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NFT 커뮤니티의 발전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커뮤니티가 무엇을 했으면 하시나요? 덕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덕질이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신뢰관계 속에서 커뮤니티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열심히 하고 사업을 보여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고 커뮤니티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개개인 유저분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커뮤니티를 살리는 것이 목표이므로 모두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은 회사가 제공해주고 판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커뮤니티 매니저끼리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MRST 코인 상장과는 로드맵대로 가는 건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상장 시점이나 상장의 결정 권한 등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장 심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과 달리 오랫동안 침체된다면 신규 유저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로드맵상 목표한 채굴 유저 수와 현재 채굴 중인 유저 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채굴앱만을 본다면 아직도 해외 시장에 알릴 곳이 너무 많고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관점에서 엄청난 인지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획을 이행하는 게 대비책입니다. 다운로드 수, 액티브 유저 수 늘리기 등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MMORPG 게임 등과 같은 기존의 플랫폼으로도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오딘, GTA 등과 비교시에 재미나 퀄리티가 기존의 게임이나 소통 플랫폼과 대비하였을
봤을 때 더마르스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꿈꾸는 것들이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마르스 메타버스는 유저의 자산을 인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을 게임에서 구현시켜줄 수 있는 능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혹은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수익을 얻어서 그것의 사용처가 단순 장비 구입이 아니라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르스팀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나 위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국가의 정책이나 타 경쟁 프로젝트 등 말이죠. 걱정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산업 쪽으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NFT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러그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업의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거라서 앞으로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더마르스만의 서브컬처,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나 스토리, 굿즈 등을 위한 지원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마르스만의 서브컬처는 저희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앵그리버드 하나로 영화까지 만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국은 더마르스의 IP로 실제 제품이 나오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IP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까? 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더마르스의 세계관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스샷이나 게임 플레이 영상, 일러스트 혹은 아트워크 같은 비주얼적인 부분을 계속 선보이고 이것을 통해 저희만의 IP를 브랜딩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스토리나 굿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마르스를 홍보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땡칠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래.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 사람들은 많은 메타버스가 단순 3D가 아니라 GTA 같은 고퀄리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로 실제 도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실생활에 좀 더 이질감 없도록 만들기를 기대 중일 것 같습니다. 이에 더마르스는 2024년 정식 론칭 때의 그러한 퀄리티나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견주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르 혹은 언어의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B2B 영역이 개인적으로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더마르스는 컨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활용해서 컨텐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유입시킬 것입니다. 서드파티 개발자들을 유입시켜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그래픽이 고퀄이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적정선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바이스의 한계에 따라서 그래픽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고도화를 진행할까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오픈될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브리즈 NFT 마켓과 런치패드 오픈 시점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알파 테스트로 기본적인 건물 구성, 마르스타워, 농구, 레이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소수의 커뮤니티 분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며 농구, 레이싱 등과 기본적인 아바타 기능, 마르스타워 쇼핑 같은 기능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리지 오픈 시점은 8월에서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진짜 오는 게 맞나요?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이 비주얼화되고 비주얼화가 모빌리티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모빌리티로 확장된 2D 영역이 기술의 뒷받침에 따라 3D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욕에 다녀와서 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BAYC와 문버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고 이런 프로젝트와 비교하였을 때 더마르스의 미래 행보와의 연관점 같은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버드와 BAYC는 성공의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 BAYC는 사례들이 많은데 스토리라인 브랜딩, 2차 저작권 등의 컨텐츠의 영역을 통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컬처가 힙한 브랜드가 되었는데 그 행보까지 어떻게 보면 짧게 걸렸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되겠다까지 왔는데 2차 저작권을 푼 사례가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더 메인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토리라인에 빠지게 하고 캐릭터에 빠지게 만든 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상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커뮤니티를 뭉치게 하는 것을 BAYC의 세계관을 잘 녹여서 커뮤니티에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G 시대인데 3에서 4년 뒤면 6G가 온다고 합니다. 6G가 되면 영화에서 보셨듯이 핸드폰에서 입체로 사람의 영상이 나와서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7G가 대중화되는 시점이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오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시점, 더마르스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으신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활동이 요즘은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청구서 등 자연스러워졌는데 원래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더마르스 메타버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메일도 받고 공과금도 받고 은행 앱으로 가지 않고도 결제 및 송금도 하고 메타버스에서 그런 모든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르스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원 기기가 통합으로 출시되나요? 폰하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서도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기도 하고 유니티 버전으로 PC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모바일이 우선 지원되지만
그 다음에 PC 버전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저층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웹 3.0의 대표 주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BAYC가 대표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해졌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욕을 갔을 때 도시를 자연스럽게 BAYC로 도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홀더였다면 매우 인상 깊었을 것이며 혹은 NFT를 구매하러 처음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출 전략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NIC NFT에서 마르스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 개발을 가장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 컨퍼런스도 갔었고 P2E 사업을 하시는 동남아 분들도 만났었는데 메타버스를 이렇게까지 크게 개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놀라했던 것 같습니다. 더마르스 메타버스의 톤이나 그래픽 부분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진행 속도나 진척도가 꽤나 진행된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는 토큰 경제를 도입하고 메타버스를 처음부터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선 저희의 진도가 많이 나간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